어제 금융권에서 부랴부랴 잔금 대출을 규제하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고 나섰습니다. 많이 급했나 보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어제 제가 속보를 전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야 이제 콘텐츠가 다양해지니까 좋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정책이 확 바뀌는 것은 실수요자들한테 좀 좋지 못한 현상인데요. 그 부분은 좀 알고 정책을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일단 바뀌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니까 오늘 내용도 한번 유심히 잘 들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파엑스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재밌는 뭔가를 만들었거든요. 저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주주총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가장 첫 번째로 부동산에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AI가 찾아주는 나의 집 해서 이제 제가 부동산 AI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마다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거주지도 다르고 희망 지역도 다르고 가용 자산도 다르고 가족 수, 원하는 세대 수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이 AI가 알아서 이제 전국에 있는 대략 한 단지 수로 치면은 4만 개 단지를 다 검색을 해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니즈에 맞게 이제 찾아주는 AI가 찾아주는 나의 집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다음 달쯤에 이제 정식 이제 앱을 통해서 오픈할 예정이고, 그 전에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들 베타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파엑스 주주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베타 테스터 유저 한 1000명 정도 뽑아가지고 미리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하면서 좀 이상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정식 출시 이전에 또 이제 수정해서 출시하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고요. AI가 그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서 분석도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처럼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세세하게 그렇게 분석을 해주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이번 주 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베타 테스트 유저를 제가 이제 뽑겠다고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때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실수요자마저 잡았다. 지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민 대출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이제 그냥 일반 국민들이 받는 디딤돌 대출인데 그 대출도 막힌다는 거죠.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 대출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책 대출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출들인데 좀 약간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다 보니까 정책 대출은 좀 건드리지 않겠다 이랬는데, 마침내 디딤돌 대출도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가계부채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디딤돌 대출도 좀 막았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잔금 대출도 그렇고 디딤돌 대출도 그렇고 실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수요자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디딤돌 대출 막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좀 자금 계획을 준비해봐. 또는 잔금 대출이 이제 막힐 수도 있어. 또는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너네가 좀 자금 계획을 세워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잔금 대출 제한하는 은행들이 나오고, 또 갑자기 다음 주부터 디딤돌 대출을 제한해서 줄인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바로 실수요자한테 갑니다. 잔금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상황이 바뀐 게 없죠. 나는 원래 잔금 대출 안 받으려고 했어. 원래 그냥 전세 받아서 그걸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어. 갭 투자하려고 했어. 이랬기 때문에 이게 별로 타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타격이 있어요? 바로 실수요자한테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디딤돌 대출도 방공제를 적용했거든요. 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에 방공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월세에 들어가서 살 때 또는 전세에 들어가서 살 때 최우선으로 이제 변제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데요. 제가 부동산 비법서 실전편에도 적어둔 내용인데,
이 반공제를 빼고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금액은 이제 최우선 변제금으로 빠질 거니까 이만큼은 대출을 안 해줄게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도가 80%에서 70%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에 달하는 대출금을 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해요. 최대 5,500만 원이거든요. 반공제 최대 금액이 5,500이기 때문에 5,500만 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잔금 대상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 반공제 때문에 2억 5천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갑자기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 5천만 원이 누구한테는 뭐 별거 아닌 돈이 될 수 있지만 이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또 큰 돈입니다. 그렇죠. 뭐 갑자기 전화해서 야, 나 디딤돌 대출이 조금 줄었는데 친구야, 나 5천만 원만 빌려줄래? 이러면은 그 친구랑 앞으로 연락이 두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만큼 이제 큰 돈인데 갑자기 이게 줄어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건 다음 주부터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적용을 합니다. 다음 주면은 지금이 목요일인데 뭐 금요일 하루밖에 없는 거죠. 금요일 하루밖에 없는데 다음 주부터 당장 줄어드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돈줄이 막히게 된 실수요자들이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우리가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보통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거나 또는 뭐 집을 사는 경우거나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집을 사는 경우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그걸 좀 메꾸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돼요? 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뭐 아파트가 뭐 대략 한 4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4억짜리 아파트면은 계약금이 못해도 4천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4천만 원을 날릴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잔금을 못 치르면은 계약금을 날리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여기저기 빌리거나 아까 같이 퇴직금을 좀 조기 정산받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디딤돌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라면 최대한 빨리 잔금을 치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반공제만큼 줄어들었지만 만약에 대출이 여기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한도를 줄일 겁니다. 반공제뿐만 아니라 그냥 LTV 한도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잔금 같은 것은 빨리빨리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을 보면은 방향성이 없죠. 뭐 저는 다른 방면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볼 때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 규제로 볼 때 지금 방향성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시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뭐 저런 걸 하는 걸 다 좋습니다. 규제를 하고 뭘 하고 다 좋은데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갑자기 저렇게 뭐 대출 규제를 한다던가 할 때도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차근차근 플랜을 세우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고지를 해준 다음에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정부든 금융권이든 뭐 그 다음 정부든 뭘 할 때 미리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고지를 좀 해주고 실시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